매주 목요일 영화를 흔들어보는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중단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영화 쉐킷에서는 외국 상황은 어떤지 비교해볼 만한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천안함 프로젝트하고 좀 제목이 좀 비슷한데요. 한편은 예스맨 프로젝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관객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죠. 시코라는 작품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스맨 프로젝트는 이거 아마 이 작품 보시면은 무슨 천안함 프로젝트 정도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피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스맨 프로젝트는 이 감독들이 사기를 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대기업 혹은 그 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칩니다. 그래놓고 그 사기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찍어요. 네. 예. 그래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걸 이제 극장에서 튼 거죠. 이제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독이 이제 두 명이에요. 앤디 비출바움하고 마이클 보나노. 네. 이 두 사람인데, 이 영화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스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거대 독점 기업들이 벌이는 횡포라든가 부도덕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폭로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저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폭로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활동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매우 맹랑하면서도 무모하면서도 과감하게도 그 다우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회사의 대변인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그 다우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계속 기다려요. 네, 누군가의 컨택이 올 때까지. 그런데 BBC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우가 유니언 카바이드라고 하는 그 화학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예. 이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1984년에 인도의 그 보팔 공장, 인도 현지 공장이 그 독가스 누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인도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미국의 희생자들, 미국인 희생자들은 보상을 했는데 인도 희생자들에게는 적절한 책임을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비난 여론이 많았죠. 예. 근데 지난 2004년이 이제 보팔 참사 20주년이 된 마당이어서 이제 BBC가 이제 특별 인터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BC 기자가 착오를 일으킨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홈페이지를 열어놓은 걸 보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당연히 인터뷰에 응하겠다. 우리가 다우의 그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번 2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BBC 전 세계 생중계되는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예.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다우 그 회사의 대변인이라고 속이고요. 예. 이제 앵커가 물어보죠. 이번 보팔 참사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우는 그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책임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동안은. 그랬더니 대변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예. 가짜 대변인. 네네, 가짜 대변인이죠. 예. 책임을 정말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보셨던 인도의 희생자들과 그의 유족들에게 모두 보상을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예. 예. 이런 가짜 성명을 발표합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히죠. 다우의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 발표가 거액을 나죠. 지불해야 되니까. 네네. 네. 다우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우가 긴급 발표를 합니다. 저 사람들 우리 사람들 아니다. 네. 우리 대변인들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데 그 뒤의 상황이 사실 그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들이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의 어떤 그 부도덕한 상황을 이렇게 폭로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범죄죠. 네. 네. 현행법 그렇죠? 위반이죠. 네, 위반이죠. 그런데 다우는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더욱
그 놀라운 것은 BBC가 이들을 네. 다시 인터뷰했다는 거죠. BBC로서는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언론으로서의 위상이 추락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람들을 다시 스튜디오로 부릅니다. 불러서 왜 그런 사기 행각을 벌였느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언론 같았으면은 그 사과 방송 한번 하고 끝냈을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게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BBC는 창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서 이들에게 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비록 현행법을 위반했을지언정 네네. 이들의 행위에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유니온 카바이드를 인수한 다우가 보팔 참사에 대해서 적절한 그 보상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누가 보팔 참사에 그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처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면 이해해달라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BBC에서 다시 그 생방송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 대목에서요. 네. 네네.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 혹시 네네. 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체가 다 실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 영화 속에 다 담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기를 칠 당시에 촬영을 했던 것을 영화에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영화는 다시 재구성, 재현을 한 겁니까? 사기를 치는 그 과정을 한 사람이 쭉 쫓아가면서 계속 찍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2명이니까요. 네. 한 사람은 사기를 치고 한 사람은 찍는 거죠. 영화를 염두에 두고 사기를 친 건가요? 그렇죠. 예, 아예 처음부터 이 사기치는 과정을 영화로 찍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기획 사기를 친 거죠. 예. 이제 그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사기를 치는 상황이 굉장히 그 유쾌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BBC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하자라고 연락이 왔을 때 그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날 이제 숙소에서 이 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떨리면서도 엄청난 일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한 장난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야 우리가 오늘 진짜 거대한 사고 한번 치겠구나. 예. 그러면서 떨면 안 돼. 떨면 안 돼. 이러면서 그 BBC 방송국까지 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이 사회의 부조리함,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상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예. 너무 지나치게 진지한 것이 예. 진지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법론은 뭐냐면 유쾌하게 가자. 좀 가볍고 유쾌하게 그렇게 사람들 재미있게 해주면 그 안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여 들어가고 그것이 설득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국의 진보 세력에게도 어느 정도는 좀 시사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 예스맨 프로젝트의 에피소드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몇 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 미국 뉴올리언즈의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불어닥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후속 작업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뉴올리언즈 주의 주지사가 그 재건 작업을 저기를 맡겼습니다. 입찰을 맡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건 작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것들을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말하자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주정부가 그것을 이제 낙찰을 한 회사에다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 작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적인 일인데 그걸 가지고 또 시장적으로 풀려고 하는 해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이들이 품게 되죠. 예. 뭔가 좀 공적인 접근을 가지고 왜냐하면 뉴올리언즈에서 그 시장 논리로 재건 작업을 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이 뉴올리언즈에 굉장히 못 사는 흑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제 수재를 맞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그 수재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갔는데 그걸 다 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음에 또 뭐 카트리나 같은 그런 대형 허리케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재난 지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헐고 다시 재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건 뭐 전혀 참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이들이 그 뉴올리언즈의 수해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한 그 일종의 공청회 뭐 아니면은 기업들의 설명회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이제 모 재건 작업에 참여하는 어떤 회사의 대변인을 또 사칭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뉴올리언즈에 우리는 자 이제 다음에 이런 허리케인이 왔을 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상품을 우리는 팔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주민들에게 헐값으로 팔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놓은 게 거대한 풍선에 몸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얼굴만 이제 딱 그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품을 실제로 시연을 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진이 나도 허리케인이 와도 통통 튕겨다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욱 웃긴 건 뭐냐면 그 발표를 하니까 그 와중에 어떤 업체 사장이 와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봐요. 아, 이거를 상용화한다면 시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엇이든 사실 재난조차도 어떤 상업적인 그런 이윤 추구의 하나의 발판으로 마련되는 그 미국 사회의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들 앤디 비틀바움과 마이클 보나노라고 하는 두 명의 감독이 바로 미국이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예. 시장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제동 장치가 없이 뭐든지 다 이윤을 중요시하는 수익을 중요시하고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예. 네,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외신에도 보니까 네. 그 미국의 그 소득 격차, 네. 소득 불평등이 대공황 이래로 네네.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네. 통계가 나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자기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성이 예.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나마 미국이라는 사회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진일보했다라는 것을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예. 단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지난 2008년에 나왔던 시코라는 영화도 좀 새길 만한 작품이죠. 예. 마이클 무어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잘 화씨 아시다시피 911. 예, 화씨 911. 이 화씨 911이라는 작품이 대단한 작품인 게요.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 한 70억 원 정도의 제작비로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예. 박스오피스 1위를 했어요. 이거는 반정부 영화거든요. 미국에선. 그러니까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굉장히 보수화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나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묵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2004년에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이제 이듬해죠. 2004년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 대통령은 사실 사담 후세인 그와 그다음에 빈 라덴 가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다라고 네. 하는 걸 폭로하는 화씨 9.11이라는 작품을 만들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 천안함 프로젝트가 이른바 이제 보수 정치 네. 세력이라든가 단체에 의해서 좀 거부감을 네. 이제 갖게 되는 이유가 안보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화씨 9.11 같은 경우에 맥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씨 9.11 같은 작품은 미국이라는 사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테면 애국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기제가 발동할 때는 주로 이제 전쟁을 하거나 안보와 관련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인데 이 영화가 민감했던 이유는 9.11 테러가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지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가 되기도 전에 그 9.11 테러에 반하는, 9.11 테러를 바라보는 미국 사회 주류적 시각에 반하는 관점을 담은 영화였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극장에 버젓이 내걸린 뒤 그것도 모자라서 흥행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의견에 대해서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극장에서도 상영 중단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9.11의 그 흥행 그 전례가 있어서 천안함 프로젝트가 흥행 1위 할까봐 미리 막은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떤 다른 의견을 이렇게 위력에 의해서 막는다는 거, 다른 어떤 물리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을 짓누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뭔가 구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다른 의견도 충분히 내놔라. 그럼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의견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열받아 가지고. 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라는 다큐 영화, 이 영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코라는 영화는 이제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예스맨 프로젝트 같은 작품을 이제 수행적 다큐멘터리라고 부릅니다. 이 수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퍼포머티브. 그러니까 감독들이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이제 담은 그런 이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이클 무어도 그런 수행적 다큐멘터리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 그것도 이제 보여주는 방식의 다큐멘터리를 이제 수행적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이 시코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들, 9.11 테러로 인해서 성면 먼지 때문에 그 폐질환을 앓게 된 그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민간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제대로 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런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바로 데려가요. 쿠바는 미국의 적성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없죠. 거기는 전액 무상의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쿠바로 데려가서 공짜로 모든 치료를 다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거꾸로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보편적이어야 될 의료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그 수행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치료를 받는 분들이 9.11 피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그 민간 의료 문제, 의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미국 정부가 영웅시했는데 자신들이 영웅시했던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면 방치한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성면 먼지 때문에 폐 쪽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럼 니들이 알아서 치료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통탄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TV를 보고 있는데 그 쿠바 쪽에 그 미국 포로 수용소가 있잖아요.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 그쪽에서 인권 문제가 항상 불거져 나왔었잖아요. 포로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그 미 국방장관이 TV에 나와서 우리는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그걸 보면서 저거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로 이들을 데려가죠. 배를 타고 데려가서 거기서 확성기를 킨 상태에서 여러분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 관계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애국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는 포로들이 있지만 이들은 애국자입니다. 우리 9.11 테러 때 구조를 위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했던 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지만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는 당연히 아무런 답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쿠바로 가는 것이죠. 그랬군요. 자, 이 영화들 어떤
영화로서의 네. 그 수준 또는 네네. 재미 이런 네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스맨 프로젝트나 시코는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의 부조리를 들춰내는 그 네. 수행적 다큐멘터리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은 일단 다큐멘터리로 한다면은 상당히 어떤 지루하거나 네. 어떤 주장을 일방적으로 뭐 펼친다던가 이러한 그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스맨 프로젝트와 시코는 그것을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한 방식으로 고발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보면은 영화가 끝날 무렵에 묵직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들 작품들을 통해서 또 이들 작품 안에 감독들이 정말 큰일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무리를 빚을 만한 그런 사기를 뻥뻥 치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예.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좀 답답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추석 하면 이제 TV에서 영화들 많이 틀어주잖아요. 네네.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영화 쉐킷이 쉽니다. 그 다음 주인 26일에 또 최광희 선생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